요즘 주변 가게들 문 닫는다는 소식 당신도 좀 자주 듣지 않으세요? 참 마음이 안 좋은데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이 있습니다. 바로 이런 소상공인분들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새로운 아이디어, 소상공인 스토리 커넥트에 대한 건데요. 네이버 블로그 글이랑 사업계획서를 좀 살펴봤습니다. 네, 이게 꽤 흥미로운 구상이더라고요. 단중히 물건 사고 파는 걸 넘어서요. 그 가게 사장님의 이야기, 또 이웃끼리 돕던 그런 문화 같은 걸 디지털로 연결해서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?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. 아, 그러니까 단순 판매 촉진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 있군요. 그렇죠. 핵심 아이디어를 하나씩 같이 좀 파헤쳐보시죠. 좋습니다. 첫 번째가 스토리텔링 연결이던데요. 이게 뭐 흔한 광고나 체험단 리뷰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? 아, 네. 중요한 부분인데요. 핵심은 진정성에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 집 맛있어요, 분위기 좋아요 이런 피상적인 정보 말고요. 사장님이 왜 이 가게를 시작했는지, 또 어떤 고집 같은 걸로 운영하는지, 남들은 모르는 어려움이나 보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진짜 이야기를 예를 들면 블로그나 작가가 인터뷰에서 좀 깊이 있게 풀어내고 공유하자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제품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람, 가치 이런 거에 좀 더 주목하게 만드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소비자들이 이제 그냥 광고보다는 좀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을 연다는 분석도 있잖아요. 그렇죠. 특히 뭐 MZ세대라고 하나요? 그런 가치 소비? 바로 그겁니다. 그런 트렌드하고 잘 맞는다는 거죠. 투명성, 진정성 이런 거요. 흥미롭네요. 그럼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였죠? 두 번째는 자원 연결 네트워크인데요. 이게 또 재밌습니다. 약간 옛날에 이웃 가게끼리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빌려주고 그랬잖아요. 네네, 그런 상부상조 문화. 네, 그 상부상조 정신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져오자는 아이디어예요. 플랫폼이에요?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, 뭐 정보 같은 걸 올리면 서로 연결해준다. 이런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게 그냥 물건뿐만 아니라 뭐 지식이라든지 기술, 경험, 심지어 인맥 같은 무형 자원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 구상하고 있더라고요. 와, 범위가 넓네요. 근데 바쁜 사장님들이 이걸 실제로 잘 쓸까요? 또 모르는 사람끼리 뭘 빌려주고 받으려면 신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? 네,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죠. 그래서 AI 기술을 좀 활용하자는 건데요. AI가 중간에서 좀 부적절하거나 이상한 요청은 걸러주고 정말 필요한 사람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아, AI가 필터링을. 네. 그리고 신뢰 문제는 그 서로 이용하고 나서 평가하는 시스템 있잖아요. 그걸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거고요. 결국은 단순 중개를 넘어서 소상공인들끼리 진짜 서로 돕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커뮤니티. 그렇군요. 세 번째 아이디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던데요. AI 기반 맞춤형 지원. 이건 정말 기술 중심적인 접근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AI가 각 가게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. 매출, 비용, 고객 데이터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경영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주고 혹시라도 좀 위험 신호 같은 게 보이면 미리 알려주는 거죠.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요. 오,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알려준다. 네,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가게 상황에 딱 맞는 컨설팅이나 해결책 같은 것도 제안해주고요. 심지어 비슷한 어려움을 먼저 겪고 잘 극복한 다른 가게 사례가 있으면 연결까지 해주는 뭐 그런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. 와, 정말 개인 비서 같은 느낌인데요. 근데 AI 분석 결과를 사장님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? 데이터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 지적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AI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걸 투명하게 전달할 거냐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. 뭐랄까 병원에서 의료 AI가 진단 결과랑 같이 이 판단은 몇 % 신뢰 수준입니다. 이렇게 근거를 보여주듯이요. 경영진단 AI도 그런 부가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들어보니까 뭐 스토리텔링, 관계망 구축, 데이터 분석까지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네요. 그럼 기존에 있던 뭐 체험단 플랫폼 레뷰나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 아니면 정부 지원 창구인 소상공인 360 이런 곳들이랑 비교했을 때요. 이 스토리 커넥트만의 결정적인 차별점 뭐라고 딱 짚을 수 있을까요? 제 생각엔 가장 큰 차이는 통합하고 커뮤니티 지향성인 것 같아요.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. 진솔한 이야기, 자원 공유 네트워크, AI 맞춤 지원. 이걸 각각 제공하는 곳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걸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한다는 점.
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단순 정보 교환이나 마케팅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들 간에 좀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는 점.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이죠. 당신이 자주 가는 동네 가게에 몰랐던 매력,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물건만 사는 소비를 넘어서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나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. 뭐 가게들끼리 서로 돕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을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스토리 커넥트는 결국 기술과 사람의 어떤 따뜻한 연결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. 진정성, 상호 협력,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지혜, 이런 가치들을 핵심에 두고요. 네, 오늘 소상공인 스토리 커넥트라는 참 흥미로운 구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과연 이렇게 진정성이나 커뮤니티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가치를 내세운 모델이요.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대 플랫폼들, 그 막강한 자본과 네트워크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디어가 정말 현실에서 뿌리내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